성장의 비밀 매출이 꾸준히 불어나는 구조. 데이터독의 매출 그래프를 보면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2020년부터 단 한 해도 꺾인 적이 없어요. 모든 해가 신기록이에요. 보통 IT 기업들은 한 번쯤 주춤하거나 리스크를 겪지만 데이터독은 마치 자동으로 매출이 쌓이는 회사처럼 보이죠. 그 비밀은 클라우드의 구조 안에 숨어 있어요. 기업의 시스템이 예전엔 한 건물 안의 서버에서 돌아갔다면 이제는 수천 개의 서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걸 관리하려면 누군가 그 모든 연결을 보고 있어야 하죠. 데이터독은 그 관찰자예요. AI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클라우드가 복잡해질수록 그만큼 데이터독의 데이터 흐름도 폭증해요. 즉 세상의 디지털화가 곧 이 회사의 매출이 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스타트업이 처음엔 서버 2대로 서비스를 시작해요. 하지만 이용자가 늘면 서버가 20대, 100대로 늘어나죠. 그때마다 데이터독에 연결된 관측 포인트도 같이 늘어나요. 결국 고객이 성장할수록 데이터독의 매출도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예요. 영업팀이 팔지 않아도 매출이 오르는 이른바 자생적 성장 엔진이에요. 이건 마치 도시가 커질수록 전기요금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과 같아요. 누가 전기를 더 쓰세요 라고 홍보하지 않아도 도시의 불빛이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나죠. 데이터독의 매출도 같은 원리예요. AI와 클라우드가 세상을 덮을수록 그 안에 관측 수요는 전기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요. 실제 숫자도 그걸 증명해요. 2020년 6억 달러였던 매출이 2025년엔 34억 달러로 늘었어요. 5년 만에 6배가 넘게 성장한 거예요. 게다가 고객 한 명당 매출이 매년 오르고 있어요. 기존 고객이 서비스를 더 많이 쓰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 구매하는 구조라 한번 고객이면 평생 고객이 되기 쉬워요. 이런 구조를 사스 업계에서는 랜드 언드 익스펜드라고 불러요. 즉 먼저 고객의 일부 서비스를 점령하고 그 안에서 영역을 넓혀가며 확장하는 전략이에요. 데이터독은 이 방식을 극도로 잘하는 기업이에요. 한번 도입한 회사는 모니터링 체계를 바꾸기 어려워요. 데이터가 쌓이고 대시보드가 연결되고 운영팀의 워크플로우가 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객 이탈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이런 구조 덕분에 데이터독의 성장은 영업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누군가가 제품을 팔아서 매출이 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시스템을 쓰면 쓸수록 매출이 저절로 발생하는 거죠. AI 시대의 성장 공식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AI의 확장, 데이터의 폭증, 모니터링 포인트 증가, 데이터독의 매출 상승. 그래서 시장이 데이터독을 AI의 자동 수혜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AI가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따라오고 기업이 서비스를 더 복잡하게 만들수록 데이터독은 더 많은 돈을 벌어요. 결국 데이터독의 성장 비밀은 간단해요. 고객의 성공이 곧 데이터독의 매출이다. AI가 잘 될수록, 세상이 디지털화될수록 이 회사의 그래프는 멈추지 않아요. 다음에서는 이 성장의 또 다른 축, 고객이 떠나지 않는 이유와 데이터독의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힘을 이야기해볼게요. 고객이 떠나지 않는 이유, 구독형 비즈니스의 마법. 데이터독의 매출이 꾸준히 오르는 이유는 단순해요. 고객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데이터독은 고객을 묶어두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머무르게 만드는 회사예요. 데이터독의 핵심은 구독형 모델이에요. 고객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해요. 그런데 이 구조가 단순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사용량 기반 구독이에요. 즉 고객이 시스템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요금이 자동으로 늘어나요. AI 서비스가 커지고 트래픽이 늘고 데이터가 쏟아질수록 고객의 청구서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데이터독 입장에선 영업팀이 뛰지 않아도 매출이 스스로 커지는 구조죠. 하지만 진짜 마법은 습관화예요. 데이터독을 도입한 기업은 하루에도 수십 번 대시보드를 열어요. 서비스를 운영하는 엔지니어, 트래픽을 분석하는 마케팅팀, 비용을 관리하는 경영진까지 모두 같은 화면을 봐요. 한번 그 시각화된 흐름에 익숙해지면 다른 도구로 옮기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데이터 연결부터 알림 설정, 보안 규칙까지 이미 전부 얽혀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락인이 아니라 조직의 일상 자체가 데이터독에 통합된 상태예요. 이 구조를 IT 업계에서는 디프 인터그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도구가 조직의 프로세스 깊숙이 녹아드는 현상이에요. 이게 만들어지면 고객은 서비스가 아니라 환경을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환경은 바꾸기 어렵죠. 그래서 데이터독은 고객 유지율이 130%를 넘어가요. 즉 떠나는 고객보다 더 많이 확장하는 고객이 훨씬 많아요. 이건 구독 경제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예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데이터독의 고객 구조예요. 매출의 대부분이 연 10만 달러 이상을 쓰는 기업들에서 나와요. 대형 고객 비중이 높고 그 고객들이 매년 더 많은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어요. AI 모니터링, 보안 모듈, 로그 관리, 사용자 경험 분석 등 데이터독의 기능이 늘어날수록 고객의 월 사용료도 늘어나요. 이건 마치 스마트폰에 앱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단순히 날씨만 봤는데 어느새 일정, 사진, 음악까지 다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거죠. 데이터독은 그런 생태계를 만든 회사예요. 이 구독 구조는 안정적인 수익뿐 아니라 매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요.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구독 수익 덕분에 회사는 장기 투자를 더 과감히 할 수 있어요. 이건 테슬라가 미래를 팔 때 넷플릭스가 콘텐츠에 투자할 때처럼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데이터독의 힘은 단순히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의 습관을 장악한 서비스라는 데 있어요. 고객이 회사를 떠나는 순간 그들의 시스템도 일상도 데이터의 흐름도 함께 멈추게 돼요. 그래서 고객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충성심이 데이터독의 성장 그래프를 매년 새롭게 그려주고 있어요. AI 시대의 관측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기업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쌓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독의 구독 모델은 더 단단해질 거예요. 3. 이익이 만들어지는 순간 비용보다 빠르게 커지는 수익. 데이터독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해요. 매출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비례해서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의 회사가 절대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보통 기업이 성장하면 마케팅비, 인건비, 인프라비도 같이 올라가요. 하지만 데이터독은 그 반대예요. 고객이 늘어나도 서버나 인력이 같은 속도로 늘 필요가 없어요. 이건 마치 전기를 이미 깔아놓은 도시에 불이 하나 더 켜지는 것과 같아요. 도시가 커질수록 더 많은 불이 켜지지만 송전망을 새로 짓는 건 아니죠. 이미 구축된 인프라가 추가 수익을 그대로 흡수하는 구조예요. 데이터독의 플랫폼이 바로 그래요. 한번 만들어 놓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고객 수천 곳에서 동시에 작동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요.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비용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출이 1달러 늘 때마다 이익은 1달러 이상으로 늘어나는 레버리지 구간이 열려요.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의 경제성이에요. 물리적 재고도 생산 라인도 운송비도 없어요. 대신 초기 투자로 만든 소프트웨어가 무한히 폭제되고 무한히 수익을 창출해요. 그게 데이터독의 마진 구조예요. 실제로 데이터독의 총이익률은 80%에 가까워요. 팔면 팔수록 남는 장사예요. 클라우드 상에서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 운영 인력은 소수의 엔지니어만으로 충분해요. 게다가 고객이 서비스를 더 많이 쓸수록 요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니 영업팀이 굳이 뛰지 않아도 돼요. 이건 인건비가 매출을 따라가지 않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독의 마케팅은 제품 그 자체예요. 이 회사는 광고 대신 기능 개선에 돈을 써요. 신기능을 추가하면 기존 고객이 자연스럽게 써보게 되고 그게 매출로 이어져요. 그래서 데이터독의 연구개발비는 늘어나도 그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익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유예요.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져요. 고정비가 거의 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와요. 2024년 이후에 데이터독이 바로 그 구간에 들어선 거예요. 이전까지는 성장에 투자하던 회사였다면 지금은 성장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회사가 된 거예요. 결국 데이터독의 비즈니스는 매출이 늘면 비용이 늘지 않는다는 간단한 공식으로 요약돼요. 그 공식이 현실이 되면 이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건 전통 제조업이나 유통업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데이터독을 AI 시대의 황금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AI가 커질수록 데이터가 폭증하고 그 데이터가 흘러가는 길목마다 데이터독이 있어요. 그들이 인프라를 깔아두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 들어와요. 4. 시장의 평가 비싼 주가의 숨은 합리성. 요즘 데이터독의 주가를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와, 너무 비싸다. 혹은 그래도 이 회사라면 이해돼. 이 상반된 반응이 공존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시장은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사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데이터독의 주가는 190달러 초반대예요. 숫자만 보면 부담스러워요. PER 주가수익 비율이 80배가 넘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은 이 숫자를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비싼 수치를 신뢰의 증거로 보고 있어요.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32명의 월가 애널리스트가 데이터독을 커버하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매수바의 의견이에요. 중간값은 200달러, 상단은 230달러예요. 지금 주가가 상단 목표가에 근접해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더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건 데이터독이 단순히 성장률로 평가받는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생태계 핵심 노드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지금 플랫폼 레벨로 기업을 구분하고 있어요. 누가 AI의 도로를 깔고 있는가, 누가 그 도로 위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가. 데이터독은 두 번째 위치에 서 있어요. AI가 달릴수록 데이터독은 통행료를 받는 구조죠. 그건 일시적 성장주가 아니라 산업의 근간을 담당하는 인프라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구조를 가진 회사는 많지 않아요. 클라우드 인프라에선 아마존 AWS, 데이터베이스에선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관측 가능성에선 데이터독이에요.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성장률보다 신뢰가 비싼 회사라는 거예요. 시장은 이들을 숫자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평가해요. 그래서 PER 80배는 단순히 수익에 대한 배수가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보험료처럼 작동해요. 투자자들은 지금의 이익보다 미래의 독점적 위치에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AI가 더 커지고 데이터 흐름이 복잡해질수록 그 혼돈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게 바로 데이터독이에요. 시장도 그걸 알고 있어요. 스프렁크가 시스코에 인수되고 다이나트레이스가 고급 시장으로 몰리는 사이 중간 지대를 장악한 유일한 순수 플레이어가 데이터독이에요. 그 독립성과 기술력은 시장의 희소성 프리미엄이 되어 투자자들은 그 희소성을 숫자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프리미엄으로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데이터독의 주가는 그래서 비싸서 사는 주식이에요. 비싼 이유가 합리적일 때 그건 거품이 아니라 신뢰예요. 시장은 이 회사를 관측의 제국으로 보고 있어요. AI가 세상을 뒤덮을수록 그걸 관찰할 수 있는 눈은 단 하나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결국 밸류에이션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위치예요. 데이터독은 기술 산업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묻지 않아요. 너무 비싸지 않나? 대신 이 회사를 빼고 세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묻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데이터독이 왜 AI 시대의 장기 성장주로 불리는지를 이야기해볼게요. 투자자의 시선 데이터의 시대, 돈의 방향. 데이터독의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단순히 주가가 아니라 세상의 변화 속도가 느껴져요. 기업의 서버가 늘고 AI 모델이 복잡해지고 데이터가 폭발할수록 이 회사에서는 꾸준히 올라가요. 이건 단순한 성장 곡선이 아니라 디지털 세상이 숨쉬는 리듬이에요. AI가 만든 세계는 겉으로는 편리하지만 내부는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모델은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서버는 수천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져 있고 하나라도 멈추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려요. 그 혼돈의 중심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존재가 데이터독이에요. 이건 단순히 모니터링이 아니라 AI의 생태계를 해석하는 기술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독은 관측의 플랫폼이에요.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그걸 이해하려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건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AI 시대의 구조적 흐름이에요. 자동차가 늘어나면 도로가 필요하고 AI가 늘어나면 관측이 필요하죠. AI의 확장은 데이터독의 매출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직선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수함수 형태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독은 단기 주가로 평가할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복잡해지는 세상에 필요해요.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데이터가 더 거대해질수록 관측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그 중심에 데이터독이 자리하게 돼요. 재미있는 건 이 회사가 AI에 수혜주면서도 직접 AI 모델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AI를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AI가 돌아가는 세상을 관리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기술이 바뀌어도 이들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아요. 새로운 AI 모델이 나오면 그걸 감시해야 하는 또 다른 데이터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회사는 변화를 따라가는 기업이 아니라 변화를 기록하고 통제하는 기업이에요. 세상이 빨라질수록 안정성을 사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데이터독은 그 안정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AI의 혼돈 속에서도 한 화면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다는 건 투자자에게 기술을 넘어선 신뢰로 다가와요. 이건 결국 돈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여줘요. 돈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줄이는 곳으로 흘러요. AI의 시대, 불확실성의 정점에 있는 기술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복잡함을 통제하는 눈은 오직 하나예요. 그게 바로 데이터독이에요. 이제 시장은 알고 있어요. AI를 이해하려면 먼저 AI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관찰의 언어를 만든 기업이 데이터독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데이터독을 AI의 그림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빛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며 세상을 해석하는 존재. AI가 주인공이라면 데이터독은 그 무대를 지탱하는 무대 감독이에요. 결국 이 회사의 가치는 기술이 아니라 시대의 구조예요. 그리고 그 구조가 무너질 일은 당분간 없어요. AI가 멈추지 않는 한 데이터독의 성장은 계속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굿바이.